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혁신미디어 더 밀크가 한 주간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더 밀크 팩토리 캐런 닉입니다. 애플이 이번 가을에만 세 번째 신제품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도 계속해서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어떤 제품이 나왔죠? 애플이 M1이라는 칩을 내놓고 이 칩이 들어간 맥북 에어, 그다음에 맥북 프로, 그다음에 애플 맥 미니 등을 선보였습니다. 이 M1이란 칩이 일종의 통합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제 과거의 CPU, GPU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데 모아서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SoC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통합칩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에는 인텔의 CPU를 애플이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ARM 기반 ARM이라는 회사의 기반의 이제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이제 칩을 만들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인텔 CPU에서 벗어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14년 만의 변화거든요. 네. 애플이 14년 전부터 계속 이제 인텔 칩을 사용했었는데 인텔 칩을 벗어나서 ARM 기반 칩을 만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좀 전환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애플이 인텔의 로드맵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칩도 만들고 이제 맥도 출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네. 이 M1 칩은 작은 크기와 전력 효율성이 중요한 맥에 최적화한 칩입니다. M1은 단일 칩에 통합 메모리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성능과 효율성을 높였는데요. 5나노 공정 기술을 사용해 제작한 맥용 칩입니다. 애플은 그 M1에 16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넣었는데요. 맥과 PC는 본래 CPU, I/O, 보안 등을 위해서 다수의 칩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는 M1으로 이런 기술이 단일 하나의 칩에 합쳐져서 이전과는 다른 통합을 통해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매우 높인 상황입니다.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게 AP라는 게 이제 칩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일종의 그 통합 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던 칩을 이제 맥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자체 개발을 해서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제일 최근에 나온 칩이 A14 바이오닉이라는 이제 칩이 통합 칩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뉴럴 엔진이라고 머신러닝 프로세싱을 돕는 어떤 그 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는 이제 맥에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1 칩의 또 특징이 과거에 뭐 CPU, GPU 같이 들어가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뉴럴 엔진이 들어갔다는 게 좀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주 강력한 성능을 나타내는 칩입니다. 네, 이렇게 M1이 들어간 신제품을 이용을 하면 사진 작가는 이런 초고해상도 사진을 매우 빠르게 편집할 수 있고요. 개발자는 이전보다 거의 3배 이상 빠르게 앱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M1 칩이 들어간 신형 맥북 에어에서 이제 가장 또 특징이 뭐냐면은 팬이 없어요. 조용하네요. 예. 그래서 이 M1 칩이 그런 걸 다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열 걱정이 없기 때문에 팬이 없이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는 저전력에서 되게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맥북도 배터리 시간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가장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이 최대 15시간에 무선 웹 브라우징이 가능하고요. 맥북 에어에서. 그리고 이제 최대 18시간의 동영상 재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 세대보다 최대 2배 더 긴 배터리 사용 시간, 그리고 맥북 맥 사상 가장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개월 전에 제가 이 맥북을 샀는데 조금 더 기다릴 걸 그랬는데요. 애플의 맥 부분은 그동안 스마트폰 시장에 가려져서 많이 조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맥이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죠. 네. 애플 맥 부분 매출이 지난 3분기에 28%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재택근무나 이제 온라인 수업이 늘면서 이제 PC 시장 수요가 증가한 것인데요. IDC에 따르면 세계 PC 출하량이 3분기에 14.6% 증가해서 이제 8,130만 대를 기록했거든요. 레노버가 1위였고요. 그다음에 HP, 그다음에 델, 그다음에 애플이 많은 PC를 판매했습니다. 네, 애플이 이번에 그 맥 라인업에 인텔 칩에서 이런 M1 칩으로 바꾸면서 향후 몇 달간 신제품에 대한 기대로 맥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EU가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규정 위반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난 10월에 미국 하원 반독점 소위가 반독점 보고서를 발표했었거든요. 그 여진이 좀 유럽으로 번지는 양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EU가 아마존을 문제 삼은 거죠. 아마존이 도대체 어떤 반독점 행위를 했다는 건가요? 네, 미국 하원 보고서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요. 아마존이 이제 아마존 플랫폼을 사용하는 이제 15만 유럽 판매자들, 이 판매자들의 비공개 판매 데이터를 이제 부당하게 이용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판매자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비슷한 자체 PB 상품이죠. 이런 자체 제품이나 라벨을 만들고 다른 판매자와 경쟁을 했다, 이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마트 같은 데 가시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PB 상품, PL 상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체 제작해서 상표를 붙여가지고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PB, PL 상품은 외부에서 이제 상품을 사들여서 판매하는 것보다 자체 제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이 많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존도 그렇게 PB 상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잘못 이용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마존에 입점한 사람들은 사실 그게 얼마나 팔릴지 모르는 건데, 아마존은 그 데이터를 보면서 이 상품이 잘 팔리네 하면 잘 팔리는 상품을,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은 판매자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자 또 자체 제작해서 판매하는 어떤 커머스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건은 이제 아마존이 정말로 그 판매자들의 비공개 데이터를 이용했나, 이 제품이 잘 팔리니까 우리도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더 싸게 팔아서 경쟁해야 되겠다, 이렇게 악용을 했느냐,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규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아마존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할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EU 집행위 조사 결과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네,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단 올해는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아마존 측 입장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어서 유럽 판매자들이 매년 수백억 유로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똑같이 주장을 하고 있죠. 네, 미국 대선으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또 EU 조사도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 이런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이 계속해서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더 밀크가 관련 이슈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